안녕하세요. 한상준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 EB1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의 일반적인 그 시간의 흐름,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상황인데 시점을 2021년 지금 현재의 시점으로 좀 잡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발생했던 사건들하고 연관을 좀 시키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국에서 만약에 이제 본인이 주재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제 큰 한국의 기업의 이제 주재원인데 이 한국이 미국에 회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 지사가 됐어요. 이제 회사는 세운 지는 1년 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자, 작년 2020년이죠. 2020년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2020년 초반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모든 인터뷰가 닫혔어요. 모든 인터뷰가 닫혀서 H비자도 인터뷰 못하고 L비자도 인터뷰 못했어요. 그래서 주재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L비자는 2020년 초반에 비자를 받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많은 분들이 E2 비자를 받았어요. E2 인플로이 비자. E2 인플로이 비자를 받으셨어요. E2 인플로이 비자를 받고 E2 인플로이 비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계시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여기 이제 미국에서 백신 상황도 높아지고 코로나도 좀 주춤하니까 이제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자, E2 인플로이 비자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 내에 지사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E2 인플로이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을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8월이나 또는 뭐 9월 정도에 입국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래서 E2 인플로이로 미국에서 입국을 하시면 미국에 입국하신 이후에 보통 얼마나 미국에서 일을 하시냐, 2년에서 3년 정도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 이상도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신다는 분은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L비자는 그 멀티내셔널 코퍼레이션 이규제큐티브 오피서나 매니저한테 준다라고 했어요. 그 경우에 EB1A 말고 EB1C 140, 그러니까 1순위에 140, 이미그레이션 패티션의 그 순위가 1순위가 있는데, 1순위에서 그 멀티내셔널 코퍼레이션 이규제큐티브 오피서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L비자가 아니라 E2 인플로이 비자를 가지고 계셔도 신청이 가능해요. 이전에는요, L비자 받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H1B 받아갖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H1B도 마찬가지 스페셜티 오큐페이션이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기 회사에 일하냐 안 하냐 그런 부분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E2 인플로이 받아갖고 오시는 분들도 어떤 분들이셨냐면 그전에는 그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미국으로 오기 위해서 E2 인플로이 비자를 받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년 동안 그 회사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규제큐티브 오피서, 멀티내셔널 코퍼레이션 이규제큐티브 오피서, 다국적 기업의 간부 또는 매니저의 카테고리에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펌이라는 단계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미국에 입국을 했어요. 자, 제가 E2 비자는 미국에 입국하면 얼마 준다고 그랬죠? 신분 기간? 2년 줘요. 2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9월 1일 날 입국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9월 1일 날 입국을 했더니 그러면 2년을 주죠. 2021년 9월 입국. 그러면 얼만큼 줘요? 2023년까지 주죠. 여기 한 2023년 한 2년이라고 쓰죠. 여기 2022년이에요. 그러면 3년 여기 이제 이 기간은 이제 2년 주는 거죠. 2 years 줘요. 그러면 이 기간에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유효한 신분은 2023년까지 받았어요. 2023년까지 미국 외에 나가지 않고 계속 미국 내에서 일해도 상관없으신 거예요. 그럼 들어오시는 이 시점 어딘가에서 I-140 이민 청원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민 청원. 그래서 이민 청원을 넣고 보통 얼마나 걸린다고요? 이민 청원이 6개월에서 7개월 걸려요. 추가 서류 요청이 없는 경우에, 코로나가 아니었던 경우에. 근데 만약에 추가 서류 요청이 있고 코로나 현재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면 한 1년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의 이민 청원이 예를 들어서 1년 걸렸다고 쳐봐요. 저희가 12월에 넣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2022년 12월에 결과가 나오겠죠. 오케이냐 안 오케이냐.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오케이가 다 받았다는 거죠. 여기서 어프로브를 받으면 이때 뭘 집어넣느냐 하면은 어저스먼트 스테러스. 지금 현재 신분이 뭐예요? E2 비자 신분이죠. 그러니까 non-immigrant status, 비이민 신분이에요. 비이민 신분에서 이민 신분으로 어저스먼트 해달라. 뭘 근거로? 여기 오케이, 이민 청원이 오케이가 됐으니까 이걸 근거로 어저스먼트 스테러스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어저스먼트 오브 스테러스 어플리케이션 이때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0, 지금 여기 이제 2021년 12월이니까 2022년 12월에 넣었다. 그럼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플러스 6개월 정도. 보통 6개월 정도 걸려요.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을 때.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을 때는 6개월 정도 걸려요. 뭘 해요? 지문도 찍고 그 다음에 인터뷰도 했어요. 근데 코로나 시대에는 어때요? 지문 찍고 인터뷰도 안 한 사람도 있고 지문도 안 찍고 인터뷰도 안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지문은 찍어요. 지문은 찍고 인터뷰 안 하고 어프로브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코로나 시대에는 어쨌든. 그래서 6개월 정도 걸리면 2022년에 12월이 있으니까 2023년 언제죠? 6월. 2023년 6월이면 영주권을 손에 쥐실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국적 기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러한 형태를 띌 수 있어요. 그런데 멀티내셔널 코퍼레이션 오피서가 아니라 Extraordinary Ability Heir인 경우는 이 기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이 기간이 줄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이 줄게 되면 왜 줄까요?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가능해요. EB1A는. 근데 EB1C는 코퍼레이션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안 돼요. 그래서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하시는 분들은 기간을 확 줄이죠. 그런 다음에 어저스먼트 스테이러스를 이 시점에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훨씬 빨라지겠죠. 1년 이상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6개월 만에 받았어요, 2개월 만에 받았어요 하시는 분들은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2개월이라고 말씀하셨던 분은 프리미엄 프로세싱도 안 했어요. 그분 프리미엄 프로세싱도 안 했는데 바로 나오셨어요. 2개월 만에. 예.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그러니까 E2 인플로이로 미국에, 왜냐하면 2020년에 L비자 받으신 분들이 많이 없을 테니까. 그래서 E2 인플로이로 들어오셔서 이민청원을 하시고, 그 이민청원이 오케이가 되고 나면 그때 어저스먼트 오브 스테러스를 신청하셔가지고 영주권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1순위 EB1은 펌이라는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1순위 EB1 ABC 중에 A는 Extraordinary Ability Heir이나 그 다음에 Multinational Corporation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미국에 들어오셔서 순서적으로 어떻게 일을 진행하셔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어저스먼트 스테러스 할 때는 무슨 서류를 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그 노동허가증이나 여행허가증 이런 부분을 신청하는 것도 제가 다른 동영상으로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의 링크를 여러분들한테 걸어 드릴 테니까 그 부분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EB1 1순위의 그 순서, 영주권 진행 순서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다른 질문 또 있으시면 관련해서 이메일이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동영상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